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병원 옥상에서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을 보며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죠. 그런데 여러분, 아침이 왔다는 걸 가장 먼저 느끼는 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남성의 아래쪽입니다. 조금은 민감한 이야기지만 이건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닌 건강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발기는 혈관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죠. 특히 자고 일어난 뒤에 자연스러운 발기는 남성에게 생체 시계입니다. 하지만 요즘 아침이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자동차 배터리가 약해지면 시동이 안 걸리듯 몸도 혈액 공급이 줄면 가장 말단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젊음이 빠져나가고 병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잠시 멈춰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 진심이 전해질 때만요. 댓글로 지금 계신 장소와 시간도 남겨주세요. 특히 밤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조용한 밤,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이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봅시다. 병원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대화를 시작하기 어려워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기침으로 말문을 삼키며 고개를 숙인 채 말하죠. 요즘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 짧은 고백 뒤에는 수년간의 부끄러움과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남자는 항상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 속에서 중년 이후 성기능 저하는 감춰야 할 약점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숨길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변화합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에 의존하지만 문제를 인정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자신이 더는 남자 같지 않을까봐. 하지만 문제를 감추면 오히려 상태만 더 악화됩니다. 발기력 저하는 단순히 성이 문제가 아닌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침묵의 고통입니다. 자존감, 부부관계, 삶의 기쁨까지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아내분이 있다면 남편의 눈을 한번 마주쳐 주세요. 말로 못한 고백이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병원을 찾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찡합니다. 남편의 처방전 한 손, 아내의 손을 꼭 잡은 또 다른 손, 진료실에 들어서면 묘한 침묵이 흐릅니다. 아내는 눈치를 보고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죠. 남편이 저를 피합니다. 이 말을 꺼내기까지 수년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요한 탄식. 밤이면 아내는 등을 보고 자고 남편은 새벽에 한숨을 쉽니다. 서로가 닿지 않는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침실의 거리감은 부엌, 식탁에서도 이어집니다. 마주 보지 않으려 신문을 펼치고 대화도 줄입니다. 그 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우린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보다 하고 체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움츠러든 결과입니다.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남자 구실도 못하는데 뭘 더 바라겠어. 아내는 속으로 울죠. 그저 손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약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거리와 불신, 침묵을 함께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시작은 작고 소박한 데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면은 식탁 위에 하얀 마늘 한쪽처럼요. 저는 김상현이라는 환자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인생을 즐기려 했지만 얼굴엔 늘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아내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자꾸 저를 피합니다. 잠자리도 완전히 피하고요. 병이 있는 걸까요? 그때 김상현 씨는 작게 중얼거렸죠.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살고 싶지가 않아요. 진료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계신 겁니다. 검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혈관 탄력 저하, 남성 호르몬 수치 감소, 혈류순환 장애.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 전체가 비명을 지르는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감추지만 사실은 혈관 문제입니다.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혈관의 경고인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값비싼 약이나 수입 영양제에 의존하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당장 효과만 좋고 근본은 방치하죠. 마치 불 꺼진 아궁이에 기름만 붓는 것처럼요. 불은 곧 꺼지고 남는 건 타버린 잿더미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상현 씨에게 말했습니다. 불을 다시 피우려면 아궁이부터 쌓아야 합니다. 그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약이 전혀 소용없단 말씀이신가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아니요. 약보다 더 좋은 게 부엌에 있습니다. 마늘과 참기름입니다. 그때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실망과 의심이 섞인 눈빛으로 물었죠. 그게 끝인가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건 수천만 원짜리 약도 흉내 낼 수 없는 치료법입니다. 마늘과 참기름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그 조합은 과학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산화질소, 생성을 돕고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천연 기술자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켜 피 흐름을 개선하죠. 문제는 알리신 위산에 약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여기서 참기름이 등장합니다. 참기름의 지방이 알리신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하고 장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줍니다.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조력자입니다. 게다가 참기름엔 리그난, 토코페롤, 아연, 필수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노화 예방과 남성 호르몬 생성의 필수적인 원료가 되죠. 즉, 마늘이 기술자라면 참기름은 운송팀이자 자재 창고입니다. 따로 먹는 것과 함께 먹는 것의 차이는 무기 없는 병사와 완전 무장한 병사의 차이죠. 이 조합은 단지 기능 향상이 아니라 전신의 혈류 건강을 살리는 핵심 열쇠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꾸준히 실천한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왜 산화질소를 강조할까요? 산화질소는 인체 내 가장 중요한 혈관 신호 물질입니다. 미국 듀크대 연구에 따르면 산화질소는 혈압을 낮추고 혈관 내피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분비량이 급감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젊을 때의 절반도 안 되죠. 혈관이 딱딱해지고 피가 끝까지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마늘이 필요합니다. 마늘 속 알리신은 산화질소, 생성을 자극하는 천연 촉진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요리에 넣고 끝입니다. 기름에 볶거나 끓는 물에 넣으면 알리신은 금세 파괴됩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고 다진 후 공기 중에 10분간 둘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저는 이 과정을 마늘 깨우기라 부릅니다. 자고 있는 병사를 전쟁터로 보내듯 그 10분이 마늘의 힘을 최대로 끌어냅니다. 다지고 기다리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기름이라는 보급 부대와 만나 장까지 도달해 혈류 개선을 돕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환자는 저에게 말했죠. 결국 마늘이 병사고 참기름이 식량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은 그 부대의 지휘관이에요. 수천억짜리 혈관 확장제보다 마늘 한쪽이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참기름에 대해 더 이야기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참기름을 단순히 향 좋은 부재료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참기름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겁니다. 국제식품영양학회에서 만난 유진현 교수는 말했습니다. 참기름은 마늘의 운반자이자 남성 호르몬의 원자재 창고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기름은 보호막 그 이상입니다. 참기름엔 리그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 혈관 벽을 노화로부터 지켜줍니다. 토코페롤, 즉 비타민 E는 혈액 순환을 돕고 세포 노화를 늦춥니다. 아연 역시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꼭 필요한 성분이죠. 우리가 비싼 영양제에 아연을 찾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참기름에 들어있습니다. 결국 참기름은 기름이 아니라 천연 종합 영양소라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참기름의 질입니다. 마트에서 흔히 사는 갈색 참기름은 고온에서 볶아낸 것으로 유익한 성분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반면
냉압착 방식으로 짠 참기름은 맑은 황금빛이며 영양소가 살아 있습니다. 꼭 냉생기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한 숟갈이 마늘을 살리고 몸속 공장을 다시 돌리게 하는 명령서가 됩니다. 진료실에서 선생님, 최고의 치료제는 부엌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처음엔 다들 고개를 갸웃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임을 깨달을 때 표정이 달라집니다. 제가 의사로서 많은 약을 처방했지만 삶을 바꾸는 건 결국 식습관이었습니다. 마늘과 참기름이 놀라운 이유는 약처럼 일시적인 자극이 아닌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가 돌고 호르몬이 분비되고 세포가 재생되며 몸 전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어떤 환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정력제가 아니라 청춘 보약 같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성기능 회복이 아니라 삶의 활력 회복입니다. 저는 이 조합을 활력 처방이라 부릅니다. 정력이라는 단어에는 감추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지만 활력은 생존과 존엄의 문제입니다. 그 중심엔 부엌이라는 따뜻한 공간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보이는 마늘, 한쪽 찬장에 조용히 숨겨진 노란 참기름. 그 평범한 것들이 바로 몸을 다시 살리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저는 수십 번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김상현 씨도 처음엔 생마늘을 잘못 먹고 위가 쓰리고 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단순한 복용법이 아닌 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 30분 후 다진 생마늘 반 스푼에 냉생기름 1스푼을 섞어 물과 함께 삼키는 겁니다. 이 조합은 밤새 잠든 몸을 깨우는 전기 충격과 같습니다. 처음 며칠은 속이 불편할 수 있지만 대부분 금방 적응하며 아침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김상현 씨도 아침이 달라졌어요 라며 놀라워했죠. 두 번째는 더 부드러운 방식입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밥을 지을 때 통마늘 몇 쪽을 넣고 찐 후 익은 마늘을 으깨 참기름과 간장을 섞어 밥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 방식은 자극을 줄이면서도 효능은 유지됩니다. 자연스럽게 식사 속에 녹아들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죠. 세 번째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다진 마늘 5스푼, 된장 3스푼, 냉생기름 3스푼, 꿀 약간을 섞어 활력 쌈장을 만드세요. 냉장고에 보관하며 하루 1, 2회 반 스푼씩 드시면 됩니다. 입맛을 돋우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 중 하나를 골라 꾸준히 실천했고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늘을 먹으면서 제 인생도 정리된 기분이에요. 그 말이 깊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엔 균형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마늘과 참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금기사항을 꼭 강조합니다. 첫째,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생마늘은 위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아침 공복에 마늘을 먹고 복통을 호소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최소한 빵이나 우유라도 먹은 후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상과 충돌의 속쓰림이나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유불급입니다. 좋다니까 1숟갈, 2숟갈로 늘려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늘은 간 대사를 자극하는 효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다 복용하면 간 기능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다진 생마늘 기준 반 스푼 1스푼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셋째, 반드시 냉생기름을 써야 합니다. 고온에서 볶은 참기름은 유효 성분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향보다는 기능이 먼저입니다. 맑고 투명한 황금빛의 냉생기름을 선택하세요. 어떤 환자는 말했죠. 쌈장이 너무 맛있어서 하루 3번 먹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이제 약이 아니라 반찬입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당신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 중 가장 조심스럽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예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환자에게는 활력 처방을 다르게 안내해야 합니다.
마늘은 강력한 천연 항혈전제입니다.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과 병용 시 피가 너무 묽어져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잇몸 출혈로 병원에 오셨고, 알고 보니 매일 아침 마늘 한 스푼에 고지혈증 약과 아스피린을 함께 복용 중이었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는 건 마늘 때문이 아니라 조합 때문입니다. 자연 유래 성분이라도 약처럼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또 하나, 수술이나 시술을 앞둔 분은 최소 2주 전부터 마늘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치과 치료나 내시경 같은 간단한 시술도 포함됩니다. 실제로인의 어떤 분은 위내시경을 받으려다 혈액 응고 문제로 검사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세 번째 주의 대상은 위장 질환을 가진 분들입니다. 활동성 윗궤양이나 심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겐 생마늘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찐 마늘이나 구운 마늘부터 소량씩 시작해야 합니다. 몸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마늘과 참기름은 누구에게나 효과적이지만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이해하고 내게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은 도전이 아니라 관리의 예술입니다. 이 활력 처방의 놀라운 점은 단순히 발기력 회복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마늘과 참기름을 꾸준히 섭취하신 분들 중엔 전립선 문제나 야간 잦은 소변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진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58세 택시기사 최철민 씨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피로와 짜증이 심했고 밤에는 화장실에 5번도 넘게 깨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수면 장애로 생각했지만 저는 활력 쌈장을 권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웃으며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원장님, 소변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잠도 푹 자고요. 손님에게도 화를 안 냅니다. 그 말에 진심이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히 전립선 기능 회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니 낮에 집중력과 감정 조절이 좋아진 겁니다. 몸이 회복되면 성격도 달라지고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한 생리적 개선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회복입니다. 다른 환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당뇨약을 먹던 한 분은 혈당이 안정되었고 혈압약을 줄인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의사의 판단 아래 조절된 것이지만 그 시작은 내 몸을 위한 한 숟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활력 처방의 핵심입니다. 치료는 국소적이지만 회복은 전신적입니다. 이건 단지 성기능만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 일으키는 연료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고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 효과가 아닌 삶의 태도 변화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수술이나 신약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작고 조용한 변화가 더 큰 기적을 만듭니다. 그 기적의 대표적인 사례가 김상현 씨 부부입니다. 2달 후 다시 병원에 왔을 때 남편의 어깨는 더 이상 축 처져 있지 않았고 아내는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들어왔고 얼굴에는 미소가, 눈빛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상현 씨는 그렇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아침이 달라졌어요. 살아있구나 느껴졌습니다. 그는 반짝이는 눈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다시 웃어요. 그 웃음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기쁨이었습니다. 단순한 기능 회복이 아니라 부부 관계의 회복, 마음의 연결이었습니다. 이들 부부 외에도 마늘과 참기름의 활력 처방으로 삶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택시기사 최철민 씨, 고등학교 교사였던 박영우 씨, 은퇴 후 무기력에 빠졌던 이성준 씨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실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가져다 준 건 단지 몸의 회복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자신을 다시 존중하게 되고 아내와 다시 손을 잡고
사람들과 다시 웃게 되는 삶.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삶을 되돌리는 작은 용기입니다. 한밤중 부엌 불을 켜고 쌈장을 꺼내 숟가락을 드는 그 장면. 누군가는 건강 강박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자기 자신을 돌보는 가장 따뜻한 장면이라 믿습니다. 활력 처방을 실천한 분들이 종종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원장님, 몸이 회복되니까 마음도 차분해지네요.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혈관이 뚫리고 피가 돌기 시작하면 감정도 함께 흐릅니다. 예전엔 짜증나던 일이 괜찮아지고 말수가 줄었던 사람이 농담을 하기 시작하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가족에게도 전염된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활력을 되찾으니 아내는 먼저 다림질을 해놓고 기다리고 아들은 아빠, 요즘 왜 이렇게 밝아요? 라며 웃습니다. 회복은 병처럼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를 감싸는 빛이 됩니다. 그것이 이 처방의 진짜 효과입니다. 이건 단순한 식재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삶의 균형을 되찾는 지렛대 같은 것입니다. 마늘이 혈관을 깨끗이 하고 참기름이 호르몬 공장을 돌리면 균형이 잡히고 리듬이 살아납니다. 어느새 깊은 잠을 자고 아침이 가볍고 무기력했던 일상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사랑도 피어납니다. 마늘과 참기름은 누군가를 위한 음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용기이며 사랑을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장 고요하고도 강력한 치료라고 부릅니다. 약은 한 병이면 되지만 회복은 의지로만 가능합니다. 그 의지를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작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마늘 한쪽을 들고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걸로 달라질까라고요.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럼요. 단, 용기를 내셨다면요. 건강은 고치려는 의지보다 사랑하려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미워하며 시도하면 실패하고 사랑하며 시작하면 변화가 길이 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자기 길을 열었습니다. 마늘과 참기름은 비밀 약초도 신약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친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진짜 힘을 발휘하는 건 그것을 다시 존중하고 하루 한 번 나를 위해 준비하고 먹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주는 진짜 기적은 단지 몸의 기능 회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가 돌고 기운이 돌고 마음이 돌아옵니다. 그 흐름은 부부 사이의 온기로 가족의 웃음으로 번져갑니다. 다시 손을 잡고 다시 눈을 마주치고 다시 함께 웃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처방이 아닙니다. 삶을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작은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잘 준비하셨나요? 조용히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켠 뒤 침대에 누워 오늘 들은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냉장고 문을 열어 마늘과 참기름을 꺼내 보세요. 거기에 담긴 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당신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용기입니다. 저는 그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는 마늘과 참기름에 대한 건강 정보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중년 이후 잃어버렸던 활력, 남성으로서의 자존감, 부부 사이의 거리감을 회복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조합은 단지 발기력 회복이 아닌 삶의 질 전체를 개선하는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아주 작고 단순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마늘을 자르고 참기름 한 숟갈을 준비하는 행위,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가정으로, 관계로, 삶 전체로 퍼져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된 방식과 균형 없는 태도라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복용법, 금기사항, 몸 상태를 꼭 확인하고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여정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밤 아내의 얼굴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침이 청년의 아침처럼 힘차게 깨어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비뇨의학과 전문의 오소연이었습니다.